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제 이미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금 일파만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 이 소식을 맨 처음에 다루면서도 MBN에서 처음으로 확보한 당시 영상, 그 CCTV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고가 난 건 지난 9일 밤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때의 영상 다시 한번 함께 보시죠. 네네.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골목으로 향합니다. 골목으로 들어선 이 차량, 직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이 꽤 세 보이죠? 어허. SUV 차량은 바퀴가 들릴 정도로 들썩거리고요. 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기까지 했습니다. 어허. 잠시 멈췄다가는 이내 현장을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네. 당시 이 차량의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 씨였습니다. 저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 CCTV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가수 김호중 씨가 운전하는 차가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택시의 옆 거울,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정도를 좀 이렇게 쳤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MBN이 최초로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 지금 앞서 보셨죠? 김호중 씨 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장면 후면에서 찍힌 CCTV 그리고 전방에서 찍힌 CCTV 보면 택시를 들이받고도 자신의 차가 김호중 씨 차가 앞바퀴가 덜컹 들릴 정도에서 그러면 김호중 씨가 허준 변호사님 김호중 씨가 저때 자신의 차가 다른 사람 차를 덩 들이받았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은 100밀러만 스친다고 하더라도 차 안에서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운전석 쪽, 자기가 있는 쪽에 바퀴가 저렇게 들리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갔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고요. 네. 본인도 알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멈췄잖아요. 놀라서 멈춘 겁니다.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네. 지금 그대로 도주를 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런 보세요. 조치도 바퀴 펑 들려요. 바퀴가 펑 들려.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잖아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 도주를 하는 장면인 아하. 거죠. 잠시 멈춘 게 나오잖아요, 진짜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운전자였던 김호중 씨는 본인이 저 상태에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직접 자수를 한 것이 아니라 2시간 반쯤 뒤에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했다가 이 경찰의 추궁에 매니저가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난 뒤에 무려 17시간이 지나서야 본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직접 운전한 사실을 시인을 했고요. 이때 음주 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성이 나온 겁니다. 아하. 지금 이 시간표 보이시죠? 지난 9일 밤 11시 40분 자정이 조금 못된 시각에 사고가 났고 도주를 했고 2시간 뒤에 매니저가 허위 자수했고 정작 김호중 씨 본인은 다음 날 즉 10일 오후 4시 반쯤에 경찰에 출석했어요. 그러면 17시간 좀 지났죠.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났다는 게 김호중 씨인데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안지용 기자님 그러면 김호중 씨 저때 어디서 집에서 나오는 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을까요? 사고 당일의 행적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소속사 대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소속사 대표에 따르면 김호중은 사고 당일 나와 일행이 있던 유흥주점에 인사사 들렀다. 즉 김호중 씨가 유흥주점에 갔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에 술은 마시지 않았다. 절대 마시지 않았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김호중은 인사 후 먼저 귀가 개인적인 일로 자차로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 당시 공항이 와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영상을 보셨죠? 아까 그 영상은 즉 유흥지점에서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네. 먼저 귀가를 했다고 그랬죠. 유흥주점에서 집까지는 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본인의 차를 갖고 다시 나온 거고 그 와중에 운전 미숙으로 저렇게 사고를 냈다는 건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동선이 파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 그리고
동선을 따질 수 있는 CCTV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하. 일이 점점 커진다는 게 진술이 나올 때마다 지금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최전문 교수님. 예. 술집에 오긴 했지만 김호중 씨가 즉 소속사 대표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있는 유흥집에까지 왔다. 그런데 술은 마시지 않았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런데 MBN 우리 취재 기자가 우리 안정모 기자가 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조금 상황이 설명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MBN 취재를 보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잔에 입은 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취재가 나온 거예요. 어허. 근데 경찰 진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술잔에 입은 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는 게 그럼 뭐 술잔이 그냥 아무 빈 술잔을 입에 댄 겁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지 않을 생각이었으면 아예 술잔을 들면 안 되고 입에 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술잔에 술이 들어있는 상태 입에 댔다고 하면 그것도 일부의 음주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해명 자체가 상당히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요. 술잔을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자, 이 말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아주 적확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정한 건 아니에요. 음주였다고. 근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앞서 소속사 대표가 했던 말은 뭐였어요?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에 자 유흥주점에 인사하러 왔어요. 김호중 씨가. 그런데 왜? 대표랑 관계자가 있으니까 예의상 없을 수 있죠. 그래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에 술은 마시지 않겠다고 해서 절대 마시지 않았다는 게 소속사 대표 이광득 대표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MBN 취재기자 우리 취재기자 안정모 기자가 경찰 취재했더니 뭐였어요? 술잔은 입에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 뭔가 이게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캐면 캘수록 말이 조금씩 상황 변화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근데 살다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게요. 뭐 우리가 진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경찰 수사가 나온 결과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뭐 김호중 씨 얘기는 김호중 씨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인사차 갔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주는데 마실 수는 없어서 잔을 입에 대는 신용만 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선에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약에 음주 사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음주 측정을 나중에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연히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음주량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성별 개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역추산을 해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 계산을 해서 그게 만약에 처벌 범위 내로 들어가게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지금 술을 먹었다고 하는 곳은 유흥주점이고 만약에 이것이 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내부적인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 CCTV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계산서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동승자가 나중에 증언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는 걸 봤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내가 술 잔을 입에 댄 것은 맞지만 마시지 않았다라고 미리 얘기했을 가능성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100번 양보해서 안 마셨다고 쳐요. 왜 안 마셨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니까 음주 측정기를 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체열법으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법은 뭐예요, 여러분? 날숨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음주를 하고 나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날숨으로는 알코올 측정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시간 만에 지금 경찰 출석했죠. 김호중 씨가. 그래서 경찰에서 음주 측정기를 조사했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상황상. 그럼 보세요. 100번 양보해서 술은 안 마셨다고 쳐요. 김호중 씨의 주장처럼. 그리고
소속사 측의 얘기처럼 일절 술에 입에 술 안 됐다고 쳐요. 그럼 보세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사고는 누구나 운전 잘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접촉사고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사님. 제가 잠시 운전 미숙이었네요. 보험 처리해드리고 너무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현장에서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고 미조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고 후 처리를 했다면 이거는 뭐 사람이 크게 뭐 사망한 사고도 아니고 뭐 물론 모든 사고가 다 뭐 가벼운 사고는 아닙니다만 비교적 경미한 접촉 사고일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왜 김호중 씨가 운전자가 자신인 것을 숨기고 17시간 동안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운전 당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 못할 사정, 누군가가 알아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허위 자수를 한 것도 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인가? 네.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런 의심을 한층 더 짙어지게 하는 사실이 나온 게 뭔데요 또? 17시간 동안 경찰이 아무리 연락하고 출석하라고 문자 보내고 해도 묵묵부답이었던 김호중 씨. 집에도 찾아가 봤겠죠? 아, 연락이 안 된 거예요? 17시간 동안? 네, 집에도 찾아가 봤는데 없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그럼 어디 간 거예요?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허허? 이 호텔은 숙박업소잖아요. 네.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이 사고가 난 날 새벽 2시쯤에 이 호텔로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 이 호텔에 있다는 거를 사실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17시간 동안 경찰이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사고 당시 현장에 왔던 매니저 중 한 명이 호텔로 보내준 이유, 그게 바로 김호중 씨가 운전 당시에 자기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숨겨야만 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숨겨야만 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뭘 했냐면 김 씨와 옷을 바꿔 입은 또 다른 매니저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허위 자수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17시간 뒤인 4시 반에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하기까지 계속해서 경찰은 연락을 했지만 김호중 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하. 이게요. 여러분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영화 같지 않으세요? 보세요. 접촉사고를 냈는데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걱정되면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유 이거 어떡하지?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집에 안 가고 경기도 구리에 있는 호텔로 갔대요. 매니저와 함께. 그 사이에 다른 매니저는 그냥 출석한 게 아니라 허위 자수했던 그 매니저는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경찰에 가갖고 허위로 그때 내가 운전했어요. 그때 CCTV 찍혔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딱 그때 그 옷이잖아요. 라고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가서 경찰에 가서 허위자수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최명규 원장님. 100번 양보해서 소속사 측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앞서 뭐라 그랬냐. 당시 공황이 심하게 와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자, 저 상황, 사고를 내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긴장하거나 경황이 없거나 당황하거나 저렇게 현장에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만큼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숨도 차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몸도 오싹하고 이상하면서 뭐 판단이 못하는 순간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면 보통 운전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그래서 보통은 운전을 하다가 공황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은 꽉 막혀져 있는 길인데 내릴 수 없다거나 터널이라거나 높은 고가도로라거나 지하주차장에서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핸들을 갖다 놓게 되죠. 보통 다들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네네. 그런 다음에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5분이나 10분 정도 있게 되죠. 5분이나 10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가라앉거든요. 네. 뭐 저 순간에 너무 당황해서 공황에 준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자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의아한 점은 뭔가 하면은 공황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황이라는 거는
저게 생애 첫 공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정확히 공황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건 누군가 진단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공황이다 아니다는 진짜 죄송하지만 저 대표님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하. 의사한테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증상을 점검해서 아하. 이거는 공황이었습니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아. 심한 불안은 우리 대표님이 판단해도 돼요. 음. 매니저님이 판단해도 돼요. 그러나 저게 공황인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황 증세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증세를 앓는 분들은 글쎄요. 뭐 많이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세요. 공황 당시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공황이 왔다. 그럼 보세요. 지금 최명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전을 못하고 저 상태로 계속 차가 머물러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운데 운전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저 상황 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 측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조사 다 했대요. 아침에 가자마자 음주 측정 조사부터 뭐 다 받았고. 아침에요? 아침에? 네네네. 다음날 아침에. 매니저가 자수한 사실을 호중이가 알게 되고 바로 이제 김호중이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간 거거든요. 아니 아니 보세요. 도대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지금 보자고 하는 건지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는 홍보대행사 관계자예요. 김호중 씨 홍보대행사 관계자예요. 그런데 매니저가 자수한 사실을 김호중 씨가 알게 됐고 바로 김호중 씨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17시간 동안 김묘성 기자님 경찰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러면 자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17시간 뒤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라고 했다면 그거를 칭찬해줘야 하는지 그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해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데 그 두 개 다 놓쳤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김호중 측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에. 사고 다음 날 아침에라는 단어가 앞서 보셨듯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가자마자 음주 측정 조사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달랐었죠. 사고 후 17시간 만인 그 다음 날 10일 오후 4시 30분에 출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대가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7시간 동안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는 의문이 계속 가시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직접 운전을 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니까 그때 결국 운전자는 자신이었다라고 시인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소속사의 입장문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일단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라면서 경찰서로 찾아갔고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자수를 했다라는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장문은 달라졌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시켰다는 거였죠.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 옷을 꼭 빼앗아서 바꿔 입고 대신 일을 처리해달라라고 소속사 대표가 부탁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입장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었다면, 아니죠. 옷을 바꿔 입은 것은 지금 팩토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김호중 씨가 옷을 벗어줬다는 것인데 매니저가 자기 대신 자수를 한 걸 뒤늦게서야 알고 화들짝 놀라서 경찰서에 뒤늦게 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 국민 상대로 시청자 상대로 한국어 독해 능력 그런 걸 보는 거에 보세요. 자기 옷을 허위 자수한 매니저가 입고 갔는데 그러면 이런 걸까요? 김우중 씨, 나 추워. 옷 좀 빌려줘. 나 그 옷이 꼭 필요해. 그래? 벗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옷을 그럼 벗어주지도 않았는데 집에 여러 벌이 있어요, 혹시? 그걸 똑 맞게 왠지 이거 옷일 것 같아. 이 옷일 것 같아 하고 입고 간 거예요? 그 옷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옷을 입고 경찰에 가서 허위 자수했어요? 매니저라는 사람이? 그런데 최재모 교수님, 예.
그래요. 날씨가 어제는 맑았다가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소속사의 입장문이라는 게 첫 번째 입장문. 매니저가 사고 사실을 어떻게 혼자 알게 돼가지고 자기가 먼저 재발로 가서 자수했어. 라게 첫 번째 입장문. 두 번째 입장문은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한테 소속사 대표가 이렇게 지시했대요. 김호중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처를 해줘.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면 그걸 수용하는 듯한 해명을 하고 이런 건 이게 의심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의심을 별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고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맞게 또 해명이 바뀌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 진실을 믿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모든 걸 얘기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실제로 경찰 같은 경우에 네. 이렇기 때문에 소속사 차원에서 혹시나 조직적 은폐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시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나 이런 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대요. 물론 모든 건 조사가 끝나봐야 나올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의 이렇게 바뀌고 있는 해명 같은 이런 조금 의심을 살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지 않았는지 불법적 조력이 있었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몇몇 언론사들이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보도는 물론 MBN에서 보도한 건 아니고요.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KBS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입수했고 그곳에서 김호중 씨가 사고를 냈다라며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전화한 음성을 확보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음주운전에서 사고 냈으니까 경찰이 좀 대신 출석해줘라는 음성을 확보했다고 KBS 보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김호중 씨가 이미 알고 부인할 있었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부탁을 한 게 돼버리는 네. 거예요. 물론 이것도 보도 내용이니까 저희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녹취록이. 그러나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인지하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니까 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김묘성 기자님, 한 언론사가 그렇게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는 했지만 실제 그 육성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또 확인을 하는 작업은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계속해서 지금 경찰 측에 통화 시도를 했지만 닿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기자나 제작진들은 계속 연락을 취해야 하고 또 그럼에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녹취를 두고 해석도 입장도 계속 갈리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 녹취 파일의 주인공이 김호중 씨가 아니다라는 기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호중 측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기로 알려진 녹취 파일 속의 그 음성은 김호중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다.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에게 지시를 한 녹취 파일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여기서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어쨌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건 육성이 단계, 그게 김호중 씨와 매니저가 나눈 대화 내용이든 아니면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와 나눈 대화 내용이든 어쨌든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은 경찰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상.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소속사의 그 입장은 김호중 씨가 직접 매니저에게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대리 출석을 지시한 것은 김호중이 아니라 나였다. 그러니까 대표였다.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대표였고 그런 내용이 녹취록으로 남은 것 역시 대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앞뒤 정황이 상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그럼 자, 이광득 대표,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예요. 이광득 대표의 말처럼 그 시킨 걸 옷도 바꿔치기 해서 입고 가라고 시킨 건 이광득 대표라고 쳐요. 그럼 최재범 교수님. 예. 자, 갑자기 소속사의 대표의 지시를 받은 매니저가 허겁지겁 옵니다. 김호중 씨한테 빨리 옷 벗어줘. 아, 왜? 아, 빨리 옷 벗는다. 내가 이제 그 옷을 입고 경찰서 가야 돼. 라고 안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옷이 탐나. 빨리 벗어줘봐. 그랬을까요? 왜 옷을 벗어달라고 하는지 물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김호중 씨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니저에게 김홍희 씨 옷을 입고 가달라고 요청을 하면 김홍희 씨 입장에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죠. 왜 그럴까? 근데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김호중 씨가 앞에 말했던 걸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해보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왜 벗어달라고 그래? 그리고 만약에 공에 내가 대신 자수하려고 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 못하게 했었어야죠. 네. 벗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야지 앞서 했던 말하고 일치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 네가 왜 가? 네가 운전도 안 했는데 내가 할 거야 라고. 그렇죠. 대신 17시간 만에 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김호중 씨가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매니저가 만약 그 대표가 매니저한테 그걸 요청을 했고 뭐 하라고 그래서 김호중 씨 옷을 가도록 갖고 그걸 받고 입는다고 하면 그걸 의문을 품어야 돼요. 네. 김호중 씨 입장에 당연히 의문을 품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서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옷을 벗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니까. 상식적 관점에서 본다면 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보고 만약에 자수를 대신하러 간다고 얘기가 들었다고 하면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옷을 벗어줬고 그 옷을 입고 매니저가 가서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김호중 씨 소속 대표, 도속사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왜 그런 지시를 했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로서 그리고 친척 형으로서 아, 진짜 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며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후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자,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의 친척 형이라는 걸 또 처음 알게 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그런 사이였어? 자, 그러면 지금 과잉보호라는 표현을 본인을 썼는데 과잉보호로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허위자수를 매니저한테 옷을 꼭 받고 입고 가서 네가 허위자수에 매니저한테 시켰다는 거 이거 혹시 범죄는 아닌 거예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겁니까 이게? 범인 도피를 교사한 행위죠. 사실은 범죄 행위가 맞습니다. 어허. 그런데 처벌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범인 도피를 교사하게 되면 범인 도피 교사죄로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8촌 이내의 친족, 그러니까 혈족, 그러니까 친족을 이렇게 도피를 시켜준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척 사이기 때문에 숨겨주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되는 것인데 지금 이 소속사 대표가 사촌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하면 사촌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도피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사 행위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매니저 2명, 매니저 1명은 허위 자수를 했고요. 1명은 지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앴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만 증거인멸죄와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김호중 씨 본인은 사고 미조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 음주운전 처벌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음주 이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처벌 수위에 들어오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하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옷을 벗어준 부분이 알고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자기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방조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방조죄까지도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량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 의심이지만 사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호중 씨를 보호해 주려는 이런 말과 조치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뭐예요? 합리적 추론이지만
그 사이에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받았을 개연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건 조사해봐야 되는 거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보세요. 앞서 귀가 번쩍 뜨는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사마다 그 육성 파일이 있네 없네 아직은 그것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만한 게 안진용 기자님 저렇게 유명인들이 타고 다닌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블랙박스를 모두가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카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없어졌네 어쩌고 저쩌고 이건 또 대관절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네. 그 블랙박스가 있으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고 언제 어느 지점에 주차를 했고 또 움직였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고 직후에 저 차량이 저희가 달리는 영상만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섰고 누가 탔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찾는 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소속사 관계자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고 했는데 이 제거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거해서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건지 확실치 않아서 제가 오늘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정확히 나온 표현이 파손했다였습니다. 이거 역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걸 제거한 매니저가 직접 파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된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이번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게 아니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경찰도 압수수색을 신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허주현 변호사님, 경찰이 볼 때는 이 행위가 김호중 씨가 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소속사가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지금 개입을 한 거라고 그렇게 그런 느낌밖에 안 오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한두 명도 아니고 대표부터 매니저 2명까지 개입을 해서 김호중 씨의 뭔가 그 숨기고 싶은 17시간 동안 사라져서 호텔에 있었어야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운전자라고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파손하면서 인멸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숨겨주기 위해서 모두가 나섰다는 생각을 우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허주현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촉사고 낼 수 있어요. 누구든 저도 낼 수 있죠. 근데 저렇게 접촉사고 냈다고 저렇게 현장에서 사고 후 미조치 조치도 취하지 않고 17시간을 경찰 조에 나오고 그 상에 옷을 받고 입지 않나.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그걸 파손해요? 아니 접촉사고 낸 이후의 행동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냐고요. 지금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100번 양보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를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설령 그게 유명한 가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고 소속사의 해명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김호중 씨는 17시간 만에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내서 내가 운전했다고 시인을 했을까? 거기서 바로 김호중 씨가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쯤 하면 단순히 음주가 아니라 다른 게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누군가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자는 의혹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마약 검사를 시행했다는 보도도 들어와 있어요. 그 아하. 부분은 이제 음성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간 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마약, 음주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그분이 김호중 씨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의심스러운 어떤 행적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전국적인 뉴스로 키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김호중 씨한테 묻고 싶은 거겠죠. 그건 왜냐하면 경찰은 허주현 변호사님 말씀 주신 죄송한데 경찰은 이게 조사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음주 말고 다른 가능성 같은 걸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왜 현장에서 떠났어야만 했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허위 자수를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파손했다는 것은 사실상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매니저가요. 그렇다면 지금 압수수색이 오늘 아침에 시행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방금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김호중 씨와 네, 집과 이 자택과 소속사, 소속사를요? 뭐 회사, 아하. 그리고 차량 이런 것들을 다 압수수색을 하겠죠. 네. 그런데 매니저가 파손을 했으면 이 매니저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파손하거나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딘가에 뭐 도처에 버렸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메모리 카드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지만 메모리 카드에 대한 증거 외 다른 증거들로 어쨌든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앞서 우리 허주현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단순 접촉사고로 보험사에 요청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진짜 그러면 이쯤에서 소속사 말고 최전문 교수님, 예. 김호중 씨 본인의 입장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본인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네.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한번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얘기한 건 없고요. 해당 사고가 일어났던 게 지난 9일 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김호중 씨는 지난 11일과 12일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 콘서트를 열었는데 뭐 사고 나서 이제 콘서트를 또 한 거죠. 근데 콘서트가 마치고 나서 본인이 SNS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팬카페에 올린 글에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었다. 아마 콘서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행복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하다 생각됐다. 이 느낌, 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창원으로 달려가겠다. 이틀간 함께해 주시고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한다.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명기 원장님, 소속사 대표는 당시 김호중 씨가 사고 났을 때 공항이 와가지고 당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공항에 왔을 정도로 두렵고 놀라고 심장이 쿵쿵쿵 뛰었을 거 아니에요.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도 경찰 조사받고 매니저는 자기 옷을 바꿔 입고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런 부사어를 써볼게요.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1일과 12일에 콘서트를 열어 공항이 왔다는 사람이 그럼 저 수많은 팬들 앞에 노래 부를 그럴 때는 아무 긴장도 안 되고 이때 사고가 안 떠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김호중 씨가 이전에도 계속 운전을 할 때만 공항에 있는 분이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운전이 아니면 공항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공황 장애가 아니라 운전에 대한 이쪽에 공포증이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 때는 틀림없이 사고가 나고 나서 공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불안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수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하나의 가능성은 저 불안을 갖다 만약에 약을 통해서 충분히 잘 제어했다. 네. 치료를 갖다 본인이 저 일이 있고 나서 난 공황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공황에 대해서 치료한 기록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본인의 책임감을 갖고 공연을 진행했다. 그러면 그거는 전 예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런 어떤 조력이 없이 저렇게 공포스러운 조사의 분위기 아래에서 공연을 갖다 무사히 마치기라고 하는 거는 확률상 대단한 어떤 용기와 담력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일단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일과 저 일이 있고 나서 보세요. 10날, 즉 이튿날 10날 오후에 출석했잖아요, 경찰에. 그런데 바로 이튿날 11일과 그 다음 날 10일 콘서트를 했어요.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콘서트 11일과 12일이 끝이어서 다른 콘서트는 없어요? 당장 이번 주말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저께 입장을 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티스트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콘서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잠깐 보세요. 죄송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소속사 측 입장문인데 보세요. 저희가 지금 안진용 기자님이 읽었던 대목을 제가 듣고 귀가 번쩍하는 거 보세요. 소속사 입장문입니다.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걸 약속드립. 이거는요 안진용 기자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쓰는 표현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네, 맞습니다. 지금 대중적 정서보다는 팬덤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더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처구니없네 이 표현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적인 공분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그 일예로 다음 주 23, 24일에 서울 K스포돔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인데 이 공연의 주최사가 KBS거든요. 여기서 이 주관사를 상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자 김호중 씨 대신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은 향후 주최 명칭 및 로고에서 KBS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KBS 예능 편스토랑에 김호중 씨가 출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집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이 우승을 하면은 상품으로 출시를 합니다. 근데 한 편의점에서 갑자기 특정 회 우승 이 음식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김호중 씨의 출연 분량에서 우승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호중 씨의 공연은 계속 진행이 될지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강행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 23, 24일 공연은 2만 명을 모으는데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그게 티켓 값을 계산해 봤을 때는 벌써 4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 부분 중에서 적잖은 부분이 김호중 씨의 팬들이라는 거죠. 즉 김호중 씨가 나오지 않으면은 취소표가 속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앞서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고 일정 예정대로 공연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팬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그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돌려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팬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팬들은 이 사건 이후에 혹시 어떠한 반응을, 뭐 싸늘한 반응 막 이렇게 속출하는 거에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는 분위기로 일관되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팬카페에 올라온 글들의 면면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고 눈물이 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온종일 일손이 잡히질 않는다라는 위로의 글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뉴스를 아예 보지 말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서로 이게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발췌를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팬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하.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김호중 씨가 제작에 참여한 이어폰이 있는데 그 이어폰을 구매했다라는 구매 인증글이 분 단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흔들림 없이 김호중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서로 증명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김호중의 팬클럽이 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하필 지금이냐, 타이밍에 공교롭다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죠? 사고를 냈는데도 영웅이 되고 있네요. 수사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